저는 현재 세강어린이집 대표로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 멘토 심사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아들의 아빠. 그래서 지금 계신 어머님들, 아버님들과 같은 고민과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아빠이기도 합니다. 서강대학교 박사과정에 지금 개인사정으로 10년째 휴학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신대학교에서 전임 강사로 있었고 전산센터장으로 있었습니다. 또 독학사, 컴퓨터공학 쪽 독학사 인터넷 강사이기도 했었고요. 서울에 있을 때는 성북구에 있는 EMP 학원, 보시다시피 특목고랑 최상위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EMP 학원 고등부 전임이었습니다. 또 지금은 아니고요. 대구로 넘어와서는 수성구에 있는 필로스 논술학원에서 수리 논술을 지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입시 설명회를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밑에 있는 것들이 제 논문 목록들입니다. 이러한 것들 논문들을 썼었고요. 보시다시피 수상 경력도 있고, 사실 SCI 논문이라고 하면은 사이언스 사이테이션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세계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이 제 논문을 인용할 수 있는 정도의 컨퍼런스에 실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한번 추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격을 했더니 사교육 전문가이면서 IT 전문가라고 추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이력을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유아교육에 하등이 도움도 되지 않는 이러한 이력을 말씀드린 것들은 제가 이 사교육 현장에서 그리고 IT 전문가로서 느꼈던 저희 어떤 고민과 궁금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어떤 아이들이 아빠이기도 하고 또 어린이집 대표로서 제가 가졌던 이런 경험들과 고민들을 이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풀어내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제가 얼마나 신빙성 있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희 프로필을 공개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거리는 이렇게 세 개입니다. 자, 첫 번째, 왜 적기교육이 필요한지를 뇌과학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미래인재들은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 세강어린이집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처음부터 굉장히 복잡한 그림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들 제가 하나 여쭐게요. 어머님들 중에 혹시 우리 아이가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인성 바르고 좋은 직장에 다니기를 원하지 않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어렵더라도 들으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뇌가 뉴런과 시냅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뇌세포로 알려져 있는 것은 뉴런이고요. 그 사이사이를 연결하는 신경망들이 시냅스입니다. 그런데 이 뉴런의 개수가 많다고 해서 아이가 똑똑한 건 아니고요. 뉴런의 개수는 모두가 1000억 개 정도로 동일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똑똑한 걸 결정하는 건 무엇이냐? 시냅스입니다. 시냅스는 태어나면서부터 36개월 아이들이 쓰는 양의 시냅스의 한 200% 정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이의 뇌가 발달을 하면서 쓸모없다고 생각하면 이 시냅스는 퇴행돼 버립니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결국 뇌 발달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은 다르게 얘기하면 뇌의 퇴행을 막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냐면 우리가 제때 이 뇌를 자극하지 않으면 우리 선천성 백내장 알고 계시죠? 선천성 백내장 같은 경우는 우리 뇌의 시냅스는 12개월 정도에 그 시각에 대한 시냅스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선천성 백내장을 가진 아이들이 12개월 이전에 수술을 한다. 그러면 시력을 회복해요. 그런데 24개월 이후에 수술을 했다. 그러면 희한하게도 눈은 멀쩡한데 뇌가 시냅스가 연결이 안 되고 퇴행이 되버려서 눈이 보이지 않는 케이스가 생깁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언어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36개월 이전에 시냅스가 연결이 되고 72개월까지는 이 시냅스들이 계속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제일 잘하는 게 왜 늑대소년 아시죠? 늑대소년 빅토르. 그래서 이 친구가 11살이 돼서 인간 문명사회에 들어옵니다. 전혀 언어 자극을 받지 못했죠. 그런데 세계의 모든 내노라들이 이 친구가 죽을 때까지 30년간 내노라는 심리학자, 언어학자들이 달라붙어서 이 빅토르한테 언어를 가르치려고 하지만 결국 이 친구는 말을 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왜? 언어에 대해서 자극을 받아야 될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이미 언어에 대한 시냅스가 다 퇴행돼 버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를 아시겠어요? 뇌가 자라나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뇌가 어떻게 자라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세부터 12세의 뇌는 보시다시피 두정엽과 측두엽이라는 부분이 집중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두정엽은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게 체성 감각, 그리고 시공간이라든지 계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담당하게 되고요. 측두엽은 사물이나 사람을 인식하거나 기억 그리고 언어에 대한 것들을 담당합니다. 자, 이야기들 이 두 놈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공부나 학습에 대한 뇌입니다. 지금 뭐냐?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간 다음에 이놈들을 자극해도 전혀 늦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뇌를 자극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에 다녀야 되는 3세부터 6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이 집중적으로 발달하고 있을 때입니다. 감정 조절이라든지 인간 사고에 있어서 가장 고차원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기억 입출력에 관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답 나왔습니다. 어머님들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학습이겠습니까? 아니면 감정이겠습니까? 감정이죠. 맞습니다. 자, 우리 결정적인 아이들이 뇌가 자랄 때 집중적으로 우리가 자극해주지 않으면 뇌는 퇴행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기가 빠졌네요. 그래서 이 전두엽이 비혈상화가 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ADHD 같은 형태로 발병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지금 딱 제 눈에만 해도 지금 현직에 계신 어머님들 계시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에 계신 어머님들 계신데 아마 체감을 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인내심이 떨어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거. 저도 사교육 현장에 있으면 되게 너무 많거든요. 갈수록 우리 친구들이 학습에 너무 지금 여기에 집중해야 될 시간에 어머니들 산수한다 그러고 뭐 영어 한다 그러고 한글 가르친다 그러고 이거에서 얘가 발달해야 되는 시기를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인내심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0세에서 3세 아주 어린 영아기는 정말 뇌의 전 부분이 골고루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두엽, 우리가 이 아이들의 감정을 계속 내가 사랑하는 마음, 정서적인 안정,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애착, 그래서 이 애착을 중심으로 전두엽이 집중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PV 자극을 통해서 아까 체성 감각이 있었죠? PV 자극을 통해서 두정엽이 집중적으로 또 발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언어,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시고 동화책 읽어주시고 그런 대화를 걸어주시는 것으로 충분히 측두엽이 자극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합하면 뭐가 되냐? 스킨십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고 토닥여주면서 안정을 주고 끊임없이 말을 걸어주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때의 아이들은 충분히 뇌가 쑥쑥 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른 방향에서의 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는 이렇게 1, 2,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1층하고 1층은 그냥 생명유지, 그냥 위가 움직이고 장이 움직이고 나도 모르게 움직이는 애들. 2층은 감정과 본능, 그리고 3층은 공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1, 2층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3층은 제대로 정착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상누각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모래 위에 지은 집. 1, 2층이 부실하면 아무리 아이들에게 학습을 시키고 공부를 시켜도 곧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1, 2층에서의 어떤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이 시기에 만져주지 않으면 나중에 아시다시피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 우리가 학습내만 쓰지 않아요. 왜 아이들이 집중력이라든지 인내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간지각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 2층에서 이미 활성화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아이들이 여기를 다 놓치고 올라오면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때 되게 공부 잘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말씀 한 번씩 하시는 어머님 계실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기 싫으시면 지금 우리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어딘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재밌는 실험이 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우샤고스함이라고 하는 교수의 연구팀이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5세 때 글자를 배운 친구들과 7세 때 글자를 배운 친구들을 질기게도 10년 동안 추적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추적을 했더니 자, 어느 그룹이 잘할 것 같습니까? 일찌감치 글씨를 떼면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걸 보니 답이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자, 역시나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이 일찍 글씨를 배운 친구들이 훨씬 잘한다고 느껴집니다. 실질적으로 학업 성취도도 높았고요. 그런데 2학년이 되는 순간 단 1년 만에 학업 성취도가 완전히 똑같아졌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는 순간 독서 능력은 이 늦게 배운 친구들이 훨씬 앞서기 시작했고, 중고등학생 때는 아예 학업 성취도 차이가 15%에서 20%까지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무조건 빠른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유명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주요 원인은 뭐냐면 뇌의 성숙도죠. 뇌의 성숙도. 우리가 독서, 글씨를 읽는 것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겠지만 아이들이 뇌에는 그게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텍스트를 분해해서 그것을 언어로 다시 변환하고 내 안에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들을 모두 조합해서 나의 정보로 만드는 거. 뇌의 전형을 골고루 써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강제로 써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독서가 어렵고 재미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글씨를 빨리 배우는 친구들이 나중에 공부 자체가 재미없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안 돌렸는데, 예. 그래서 7세, 그러니까 늦게 글씨를 배운 그룹이 완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근데 우리가 글씨를 일찍 배운다고 해서 뭐 말릴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아이들이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미리 공부를 시킨다는 것, 아이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힌다는 것은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울리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조기교육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첫 단원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의 발달 단계 혹은 뇌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육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결론입니다. 자, 두 번째 챕터 드릴게요. 아하, 이건 뭐게요? 자, 조기교육을 하면 아이는 아이대로 지치고 돈은 돈대로 벌어진다 입니다. 자, 다음 챕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진짜로. 자, 그래서 잘 들어주세요. 자, 요게 우리 80년대의 서울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이때 한창 활동을 하셨죠. 촌스럽죠? 포니도 있고. 심지어는 만화 카봇에도 보면 이 포니를 보고 마이스터 할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아이들 만화에서도. 그렇죠. 자, 이 80년대의 서울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세대가 활약하고 있는 지금의 서울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변했죠? 30년 동안.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어 있을 30년 수는 어떨까요? 우리 아버지 세대로부터 지금까지 30년보다 지금으로부터 우리 아이들까지 30년은 그 변화의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과연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핵전쟁, 외계인이 침공, 인공지능이 지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아니겠죠. 이런 것들은 아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당장 초등학교 때만 해도 그 어린이 회관에 가면 미래의 집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게 그때 너무너무 신기했던 게 벽에 전화기가 붙어 있는데 세상에 얼굴을 보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난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전화기를 얼굴을 보고 통화를 하지? 그랬던 게 불과 20년 전인데 이제는 초등학생 아이들도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영상통화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앞으로 20년은 또 어떨까요? 자, 요새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런 정의들이 있는데 모르시겠죠? 저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닌데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일단 어머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독일에 있는 아디다스 있죠? 스포츠그룹. 아디다스에는 스피드 팩토리라고 하는 것을 2016년도부터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장은 600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만들어내는 신발의 양을 단 10명으로 줄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그 세계 시가총액 3위 안에 들어가는 아마존이라는 그룹에서 아마존 고라고 하는 이런 무인 상점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이 무인 상점은요 굉장히 좋아요. 들어가서
물건을 짚고 그냥 집으로 가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세상 엄청 좋아졌죠? 하이패스도 좋잖아요. 하이패스 그냥 쉬운, 옛날 같으면 가서 톨게이트에서 얼마예요 물어보고 잔돈 찾아가지고 주거나, 아, 제가 오늘 돈을 안 가서 혹시 카드 되나요?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엄청 좋아졌죠? 좋아졌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이 이면을 보세요. 자, 스피드 팩토리요, 600명의 노동자가 10명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어머님들 60명 정도 와 계시죠? 이 중에 한 분 빼고는 모조리 직장을 잃으셨습니다. 단 한 분만 남으셨어요. 자, 무인화 상점, 하루에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무인화 상점에 점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할 공간은 있을까요? 과연? 이게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하이패스, 한국도로공사에서 우리들의 편의를 위해서 고속도로가 쌩쌩 달리게 해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고속도로 징수원들이 70%가 줄었습니다. ARS 때문에 전화교환원들 절반 이상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자, 더 보여드릴게요. 2030년이 되면 세계의 생산기지인 동남아에 있는 생산직이 절반으로 줍니다. 그리고 45년이 되면 인공지능이 대부분의 인간의 능력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과연 우리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믿었어, 그래도. 2045년이 언제냐면요, 2045년이 우리 아이들이 한창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야 될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혹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년 전, 10년 전에 알고 있던 그런 교육 철학, 교육 방식을 30년 후에 살아갈 우리 아이들한테 그대로 지금 전수하고 있다? 그런 방법을 그대로 고수하시겠다? 과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서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한국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죠. 한국의 학생들은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그런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을 위해서 매일 15시간씩 투자하고 있다. 버려지고 있는 거죠, 아이들의 인생이. 세계 시가총액 5위 안에 들어가는 그룹들 있죠.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알리바마, 이런 기업들이 요새 추구하고 있는 인재상이 있습니다. 바로 코퍼레이티브 긱스라고 하는 협력하는 배짜라는 인재상을 뽑고 있습니다. 이 인재상은 무엇이냐면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영역인 창조성과 협력성, 그리고 감수성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이 영역은 인공지능이 건들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뇌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 부분을 한 컷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요 내용은 빼먹었는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3세에서 6세의 뇌발달 한번 보실게요. 전두엽이 그때 자라는데 감정, 창의력, 사고력, 선택적, 주의집중, 호기심, 동기부여 어떻습니까? 미래의 인재상이 전두엽 안에 들어있습니다. 전두엽은 언제? 지금 유아교육 3에서 6세의 시기. 즉 뭐냐면 우리 미래의 인재상이 준비가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지금이고, 이 이야기는 이 전두엽은 앞으로도 계속 자라기는 하겠지만 이미 6세 이전에 80%의 성장을 끝내버립니다. 그럼 남은 20%를 가지고 평생을 울고먹게 되겠죠.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머님들 지금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과연 어딘지 답이 나오시지 않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전에는 비활성화가 되면 ADHD라고 했지만 이제는 이 전두엽이 비활성화된 친구는 미래 사회에서 낙오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결론은 코오퍼레이티브 긱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창의성과 협력성과 감수성을 가질 수 있는 아이가 되도록 기르는 것, 그것들이 저희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저희 어린이집이
왜 이런 철학들을 갖게 되었는지